목사님 한번 지금 손톱에 한번 힘줘 보시겠어요? 손톱에 어떻게? 목사님 한번 머리카락에 한번 힘줘 보시겠어요? 상당한데. 근데 제 의도는 분명해요. 왜냐면 아니 전신마비된 사람이 한 청년이 휠체어 타고 저렇게 밝게 웃고 있는데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네네.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해서. 맞아요. 네. 근데 알고 보면 찾다 보면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네. 나는 나중에 사람들한테 희망이 주는 사람이 될 거야. 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위인을 절대 안 합니다. Daniel, go back.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그럼요. 네, 이렇게 네. 또 다시 보니까 더더 너무 반갑습니다. 아, 저도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네. 이제 위 형제가 또 인생에 잘 이렇게 일이 풀리고 있었을 때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 주변에 많은 도움의 손길과 또 이런 재활 과정을 통하여서 또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과정들을 저희가 쭉 살펴봤는데 지난주에 전 들었던 내용 가운데 참 이게 정말 저도 믿기지 않았던 게 이렇게 하반신 이렇게 전신 마비가 된 줄도 잘 모르고 네. 마취가 덜 풀렸나? 네. 이런 생각이 들으셨다고 했는데 맞나요? 네. 네. 정말 말 그대로 마비였으니까요. 저는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한번 지금 네. 이게 제가 어디 가나 항상 이게 그 감이 잘 안 오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항상 이런 예를 드는데 네. 목사님 한번 지금 손톱에 한번 힘 줘 보시겠어요? 손톱에? 어디요? 손톱이요. 손톱이요? 네. 힘이 들어가시나요? 손톱에 어떻게? 근데 이게 목사님의 몸의 일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내가 어디 부위에 힘을 줘야 되는데 안 되는 거구나. 마치 손톱에 힘 주는 듯이 네. 이 다리가 내 몸인데도 힘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감각 같은 경우는 목사님 한번 머리카락에 한번 힘 줘 보시겠어요? 상당한데.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내 몸의 일부분인데 내가 막 아무리 힘을 주려고 해도 힘이 들어가지 않고 네.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네. 그런 느낌으로 여기 쇄골뼈 밑으로 다 마비라고 생각하십니다. 참 얼마나 당황스럽고 당혹스러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제가 이제 듣기로는 이게 다치고 나서 제일 먼저 부모님한테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라고 네. 그런 이제 말씀을 하신 걸 들었는데 왜 그런 생각이 좀 드셨던 거세요? 저는 제가 이제 그때 딱 28살에 네. 이제 취업을 해서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을 해서 저는 진짜 효도해 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제는. 네. 그래서 뭐 물론 인턴 사원 월급 얼마 되지 않았지만 네. 제가 처음으로 이제 월급 받아서 이제 봉투에 용돈 조금 넣어서 네, 드렸을 네. 때 진짜 너무 행복했었고 그냥 뭔가 제 자신 스스로에게도 너무 뿌듯했던 것 같아요. 이제 인생이 이렇게 풀리니까 부모님도 내가 진짜 효도해드리고 그렇게 살아야지. 네. 그랬는데 정말 하루아침에 네. 진짜 전신마비 환자가 됐으니까요. 그리고 심지어 이 전신마비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갓난 아이와 같은 그런 네. 몸이 엄청나게 크고 무거운 갓난 아이 같은 네. 느낌이거든요. 근데 제가 부모님을 봤을 때 부모님도 세월을 비껴가시지 못하셨으니까. 이제 제가 하루는 저희 아버지가 또 하필이면 또 흰머리칼이 많으세요. 스타일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흰머리가 많으신 아버지가 이제 막 이 다 큰 성인의 아들의 이 대변을 수발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등 돌린 상태로 막 아버지 모르게 막 눈물 흘렸어요. 아버지가 막 이게 이 대변 활동이 생각보다 너무 쉽지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게 여기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게 그 대변 소변 활동을 그냥 일반적으로 자연스럽게만 해도 거의 열광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야 위야 막 이제 뭐 금덩이가 나왔다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아버지가 이렇게 대변 활동 잘 되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막 네. 너무 가슴이 아파서 막 눈물 흘렸죠. 그 정도로 저는 이 지금의 내 상황이 가족들한테 짐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부모님은 이제야 좀 자식 농사해서 이제 좀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렇게 돼버리니까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밖에 없었어요.
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공감이 되네요. 네. 참 근데 그 위라클 안에 이 채널 안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네. 좀 그런 어떤 힘들었던 그런 생각보다는 야 정말 어떻게 이렇게 회복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던데 거기 제가 그 봤던 글 중에 댓글 중에 이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아 참 위 형제는 긍정의 힘이 참 강한 것 같아요. 이런 뭐 이렇게 뉘앙스의 글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보면 볼수록 이건 긍정의 힘이 아니라 야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라는 생각이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네. 좀 그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좀 이렇게 컨텐츠를 만드시는 건 아닌지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너무 정확하십니다. 네. 저는 제가 물론 성격 자체가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성격이긴 해요. 네. 저는 이제 그렇지만 저도 만약에 진짜 이 전신마비의 상황에 하나님의 존재가 믿겨지지 않았다면 저는 솔직히 이 자리에 지금 없었을 것 같아요. 저도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왜냐면 저는 과거에 제 몸과 저의 삶을 너무 사랑했어요. 저는 되게 신체적으로도 운동도 많이 하고 축구 선수가 꿈이셨다고 하니까 그냥 저는 제 자신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냥 저한테 만족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존감도 되게 높고. 근데 하루아침에 진짜 전신마비가 됐으니까. 근데 저는 이 위라클 채널 하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이 채널의 대상자가 단순히 크리스찬에 국한되지 않거든요. 저는 대상의 모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희 채널에서 하나님 이야기를 막 드러내놓고는 하진 않아요. 물론 중간중간에 뭐 아멘도 하고 막 하긴 하지만 근데 제 의도는 분명해요. 왜냐면 아니 전신마비 된 사람이 한 청년이 휠체어를 타고 저렇게 밝게 웃고 있는데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죠. 근데 알고 보면 찾다 보면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을 저렇게 웃게 하는 하나님은 도대체 뭘까? 어떤 분이실까? 이렇게 찾게끔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좀 복음을 전달하고 싶은. 그러면 정말 그런 의도였다면 성공하신 거예요. 아 진짜요? 정말 이걸 보면서 아니 어떻게 저렇게 웃을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긍정적으로 또 어떻게 저렇게 밝게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지? 라는 막 궁금증이 생겨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도라고 하면 정말 성공하신 거예요. 아 제가 한 가지 진짜 간증을 하자면 제가 다니는 이제 저희 교회 청년부에 제가 어느 날 이제 어디 한 교회에서 간증을 하고 제가 항상 시간이 되면 저희 교회 이제 청년부 예배를 이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면서 가거든요. 운전하면서. 근데 어떤 한 자매님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님 간증하는데 본인은 원래 하나님 믿지 않았었대요. 근데 본인이 유튜브 위라클 채널을 통해서 박위 형제라는 사람이 이 청년부에 다니는 걸 알고 하나님이 궁금해져서 하나님 믿게 됐다. 그러면서 그 간증 자리에서 이제 박위 형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차를 타고 운전을 가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믿게 됐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는 걸 제가 이제 영상으로 봤거든요.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걸 너무 경험했던 것 같아요. 정말 너무 멋진.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제 직업으로서 어떻게 이제 유튜브를 하는 유튜버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예전에는 뭐 패션 쪽에서도 일도 하고 이렇게 뭐 잠시였지만 이러다가 이렇게 직업이 이제 이렇게 바뀐 거가 그냥 단순히 어떤 신체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이 핸디캡을 가지고 가장 좀 할 수 있는 일이 이거다여서 이 유튜브를 시작한 건지 아니면 유튜브를 시작할 때 어떤 정말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있었는지 사실 궁금하거든요. 진짜 제가 그 전신마비 진단 받고 그 세브란스 병원에 있을 때 제가 정말 매일 밤마다 그러니까 재활 다 끝나고 그 5층 기도실에 맨날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그 순수한 마음에 내가 매일 기도하고 가서 평소에 잘 안 읽던 성경책 읽고 이러면 하나님이 좀 기특하게 생각해서 좀 더 한시라도 더 빨리 일으켜주시지 않을까? 정말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거든요. 진짜 하나님 저 제발 일으켜주세요. 저 일으켜주시면 진짜 뭐든지 하겠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다른 병실에 있는 환자들을 막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병원에 너무 심각한 상태에 계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특히 뇌관 손상되신 분들. 그래서
진짜 제가 이렇게 그때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을 다 알지 못하지만 그 사람들이 떠오르면서 막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데 저는 진짜 살면서 저는 진짜 한 번도 남을 위해서 특히 가족도 아니고 나와 상관없는 남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그때 그렇게 기도하셨던 제가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거는 진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그날 남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하는데 그때 딱 기도가 1시간 정도 기도가 끝나고 하나님이 진짜 강력하게 물론 음성은 아니었고 제가 어떤 사실 뭐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저는 확신해요. 그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위야 너는 앞으로 반드시 회복될 것인데 너는 너와 비슷하게 아픈 사람들과 또 세상에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 가서 희망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된다. 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네. 근데 제가 왜 이걸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확신하냐면 저는 그 당시만 해도요. 네. 휠체어로 혼자 밀 수조차 없는 상태였거든요. 소변줄도 차고 있고 대변도 가족들이 네. 치워줘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감히 스스로 내가 혼자서 그 상황에서 나는 나중에 사람들한테 희망이 주는 사람이 될 거야 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위인을 절대 안 잡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주신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구나. 근데 물론 너무 막연했어요. 네. 내가 이런 휠체어를 타고 있는 내가 네. 어떻게 사람들한테 희망을 줄 수 네. 있을지 네. 고민을 했죠. 네.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제가 막 그 재활을 독립적으로 생각하기 위한 그 재활의 시간을 거치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운전도 하고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저희 청년부 이제 이 여름에 아울리치를 몇 번 갔었어요. 네. 제주도도 가고 일본으로 갔다 왔어요. 위형제도? 네. 네. 휠체어를 타고 네, 갔다 네. 왔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탁 떠오르게 하셨어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네. 유튜브. 그래서 저는 이거는 증인들이 너무 많아요. 네. 왜냐면 저희 아울리치 팀원들한테 중보기도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팀원들한테 고백을 했거든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저한테 유튜브를 하라고 하신다. 네. 그때 그래서 한 20명 정도 되는 사람들 앞에서 제가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제 중보기도 요청을 요청을 했어요. 확신을 가지고. 그때 사람들의 사실 반응은 어땠냐면 그래. 그거라도 한번 열심히 해봐. 너가 행복할 수만 있다면 그것만 해봐. 심지어 저희 부모님도 그랬어요. 근데 저만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정말 이건 제가 어디 방송에서 얘기 안 했는데 그렇게 제가 고백을 하고 나서 약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정말 뜬금없이 제주관광공사에서 이제 제작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가 제주도 관광공사에서 이렇게 배리어 프리 여행 홍보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 좀 모델로 섭외를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수락을 하면서 저희 친동생이랑 제주도 이제 홍보 여행 영상을 찍었거든요. 근데 그날을 계기로 그때 그 제작사 친구들이랑 이제 친구가 돼서 저희가 어떤 한 기업의 그런 공모전에 같이 참가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마카오를 가게 됐는데 그래서 거기서 대상을 받고 저는 되게 자연스럽게 카메라에 친숙하게 되고 익숙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해에 정말 미라클 채널을 하게 됐어요. 진짜 이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네요. 네, 진짜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유튜브에 이제 일들을 이제 하게 되시는데 저는 보면서 그 미라클 채널 저도 이제 보고 있는데 보면서 어떤 유익이 참 많이 있냐면 그러니까 우리 위 형제는 비장애인이었다가 장애인의 삶을 사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비장애인이 장애인에 대해서 모르는 시선들이나 시각이라던가 이런 거에 있어서 참 많은 정보도 제공해주고 많은 다양한 것들을 이렇게 알려주는 것 같아서 저는 정말 유익이 되더라고요. 또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알리고 싶은 마음이 좀 담아져 있는지. 네, 저도 사실 되게 건강했던 청년이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 몸이 불편하신 분이나 장애가 있는 분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그렇죠. 전혀 아는 게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전신마비가 돼서 휠체어를 타고 이 세상을 살아가 보니까
휠체어를 타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렵더라고요. 네. 아직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회가 이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런 시선이 아직까지는 조금 따뜻하지 않다는 생각을 받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목사님 혹시 우리나라 장애인 인구가 대략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냥 네네네. 한 50만 명? 50만 명? 네. 그래도 다른 분들에 비해서 되게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네. 우리나라 장애인 인구가요 200만 명이 넘는데요. 그 200만 명은 우리나라 중학생, 고등학생 인구를 합친 것보다도 훨씬 많은 인구예요. 네.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중고등학생들은 길 가면서 되게 자주 그렇죠. 접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장애인들은 많이 못 보잖아요. 그럼 제가 그날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수많은 장애인들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건가? 집이나 병원에 있겠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사람들한테 공유하고 또 저한테는 무기가 이라고 생각했어요. 장애를 갖기 이전에 온전했던 나의 삶을 살았던 나의 생각이 저한테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장애가 없는 분들이 이렇게 장애가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시선이나 시각을 전 너무나 이해를 하고 공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사실 경험도 없고 몰라서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내가 알려주면 되겠다. 네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우리나라 하면 정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우리나라 한민족 사람들, 아닙니까? 사실 알고 또 친숙해지면 이 정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전 세계 어느 국가랑 비교 안 될 정도로 우리가 알기만 하면 정말 따뜻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저의 모습도 보여주고 정말 있는 그대로 꾸밈없이 보여준다면 사람들이 공감을 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제 입으로 말씀드리긴 좀 부끄럽지만 적중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저도 이제 뭐 오늘 위형제 왔으니까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아까 그런 표현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주변에서 많은 이렇게 몸이 불편한 분을 뵙게 되는데 이렇게 선뜻 그분들이 좀 도움을 원하시는 상황이구나 이런 상황이 인지가 되는데도 그쵸. 어떻게 도와야 될지를 맞아요. 사실은 괜히 내가 또 괜히 그런 건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많은 생각이 있다가 그냥 가는 경우도 진짜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혹시 좀 우리 이렇게 비장애인들이 이렇게 장애인을 도울 때 좀 알아야 되는 어떤 꿀팁 뭐 이런 것들 좀 한번 얘기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꿀팁은 사실 별건 없습니다. 우리가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어떤 상황에서 어려움에 처할 수 있고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구분 짓지 마시고 물론 이제 장애가 있다면 저분을 뭔가 도와줘야 되는 마음이 생겼어. 그럼 가까이 가셔서 이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실례합니다. 제가 혹시 좀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예, 좀 도와주세요 하면 그 도움의 방법을 여쭤보고 도와주시면 되고 아니요, 저 괜찮습니다 하면 그냥 지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의 마음이 다칠까봐 지레 겁먹고 못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가셔서 그냥 제가 도와드릴까요? 한번 먼저 이렇게 여쭤보시고 도움을 받기 원하시면 그냥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게 답니다. 이게 간단한 건데 사실 이제 그걸 먼저 좀 이야기하기가 좀 그랬는데 오늘 이후로는 좀 더 편한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좀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 영상 보시는 많은 분들도 좀 그러할 것 같은데 우리 위형제 보니까 뭐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좀 가서 이렇게 경험하는 모습들도 보게 되는데 이렇게 뭐 한국도 좀 어떤 그런 장애인에 대한 시선이나 바라보는 시각들이 좀 많이 뭐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외국에 비하면 그런 모습들이 조금 아직은 좀 그런 부분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죠. 아무래도 우리가 소위 뭐 선진국이라 하는 곳에 특히 이제 뭐 북유럽이나 유럽이나 또 일본 같은 곳에 제가 뭐 촬영할 기회가 있어서 많이 다녀왔었는데 그곳에서 느낀 거는 단순히 이제 시설의 제약이 없다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에 제약이 없는 걸 느꼈어요.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따가 뭐 배리어 프리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시설의 제약이 없으면
장애인 당사자들이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자유롭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네. 사실 그것보다 중요한 건 저는 이 사람들의 인식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지금 사실 우리나라도 서울에 저상버스도 잘 돼 있거든요. 네. 그 비율도 점차 늘어나고 있고. 근데 저는 혼자서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일이 제가 다치고 8년 동안 10번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직까지 그 휠체어를 타기 위해서는 그 버스에서 이렇게 경사로도 생기고 제가 타고 제가 거기 자리에 앉아서 안전벨트까지 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 소요가 되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뭔가 사람들이 되게 바쁘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시간을 내가 뺏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또 사람들의 시선이 그 빨리 공기가 빨리 막 해야 뭔가 되니까. 차가운 것 같기도 하고 아직도 그리고 버스 기사님들 중에서는 이렇게 교육이 잘 안 되셔서 네.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는데 출발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좀 이게 시설도 지금 저는 대한민국이 많이 네. 그 배리어 프리를 지향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네. 거기에 맞춰서 우리들 인식도 좀 많이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영상 봤어요. 그 대중교통 이용해가지고 미션 수행하는 네. 영상 저도 봤는데 보면서 막 저도 안타깝고 그렇더라고요. 네. 이렇게 좀 양보해주면 좋을 텐데 또 네. 그렇게 그 내려와가지고 에스컬레이터 같은 거 내려와가 또 싣고 가는데 소리도 막 엄청 크게 나고 막 이런 거 이렇게 좀 네. 봤거든요. 이렇게 주변에서 좀 그런 어떤 시선들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좀 있죠. 아무래도 이제 저는 좀 약간 남 신경 네. 안 쓰고 좀 이렇게 적극적인 스타일이라서 제가 도움 필요하면 막 지나간 분한테 저 죄송한데 좀 도와주면 안 돼요? 네, 이렇게 네. 하는 스타일인데 이제 좀 소극적이거나 네. 그렇게 말을 선뜻 건네기 어려운 분들도 네, 많잖아요. 네. 이건 제가 성격적으로 네, 장애를 네, 떠나서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많은데 저는 이제 제가 상상하고 제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사회는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유럽에서 많이 좀 부럽다고 느꼈던 건 그분들은 지나가면서 눈 맞추면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근데 네. 저도 되게 어색하긴 한데 네. 우리나라는 약간 지나가 눈 맞추면 뭐야? 쳐다봐 막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거기서 인사를 하면서 느꼈던 건 다른 게 아니라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네. 그냥 그 한순간의 따뜻한 미소와 웃음이 네.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될 때 마음이 열리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좀 제가 좀 도와줄까요? 네, 이런 네. 것들이 너무 자연스럽더라고요. 네, 서로.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너무 자연스럽다 보니까 그런 게 서로 어색하지도 않고 또 도와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걸 막 특별하게 생각하죠. 이게 이 사람 장애가 있어서 아니라 이제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내가 도와주고 되게 쿨하게 지나가세요. 네,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나중에 좀 더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인사도 하고 네, 네. 이렇게 도움을 주고 받는 것이 어색하지 않는 사회가 네, 되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합니다. 네, 점차 정말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충분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택시 기사 그분 영상도 봤는데, 네네, 또 너무 카인드하게 친절하게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네. 네. 저도 진짜 그거는 사실 실험 카메라였거든요. 너무 걱정했어요. 네. 과연 음. 기사님이 서주실까? 근데 제가 그날 3번을 했는데 3번 다 네. 서주시고 휠체어도 직접 넣어주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많이 변했구나 네. 이런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그 표현이 우리나라에 있는 장애인들이 중고등학생 수와 비슷하다라는 이야기가 확 와닿는 거예요. 네. 주변에 참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을 텐데 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함께 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은 돕고 하면 이래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잠깐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도 공부가 많이 되었는데 배리어 프리라고 하는 네. 되게 생소한 단어였는데 보면서 저 영상을 통해서 저도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 영상 못 보신 분들이 있을 테니까 좀 배리어 프리가 무엇인지 또 좀 한번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배리어 프리라는 말은 굉장히 이해하기 쉬운 단어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네네. 이제 배리어라는 단어는 이 장벽이라는 네네.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프리는 자유롭다 네네. 이런 뜻이어서 장벽이 제거가 된다는 뜻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휠체어를 탄 제가 제 앞에 계단이 있다면 그건 저한테 장벽이 되겠죠. 네, 그렇죠. 배리어인 거예요. 네. 근데 그 계단을 만약에 경사로를 설치해줘서 제가 스스로 그 위를 올라갈 수 있게 해준다면
장벽이 제거가 되는 제어가 거죠. 거죠. 곧 이제 즉 베리어 프리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나 이제 뭐 이동 약자들이나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자유롭게 어떤 이동의 제약 없이 시설의 제반을 만들어 주는 것이 베리어 프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도 영상을 봤는데 예전에는 별 생각 없이 그냥 제가 지나쳤던 부분들인데 네. 그 영상을 본 이후에 베리어 프리를 생각한 이후에 아 이거 되게 불편하겠다. 네. 이거 조금만 고치면 될 텐데 이런 관심을 갖고 저도 보게 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좀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좀 같이 고민하고 또 함께 우리가 이렇게 할 것들은 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그리고 여기 나오면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진짜 이렇게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이런 큰 교회들에서 정말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이제 아직 관심을 갖지 못하는 이런 베리어 프리 네. 어떤 운동이라고 할까요? 네네.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먼저 이렇게 이끈다면 네네. 저는 그게 굉장히 우리나라 사회 앞으로 네. 미래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해나간다면 네. 그게 굉장히 선한 영향력으로 그리고 하나님 믿지 않는 크리스찬 아닌 분들이 이제 교회를 바라볼 때 멋있다, 나도 닮고 싶다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교회에서 먼저. 네. 목사님께서 네. 많이 주도적으로 알겠습니다. 베리어 프리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그냥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훌쩍 지나갔는데요. 우리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모셔가지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고요. 정말 오늘 위영재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이렇게 장애에 대한 인식의 전환에 대해서 이렇게 참 목소리 내고 있는 위영재 너무 멋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서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Daniel, go back.